지금까지 책을 돈 주고 읽으셨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책을 공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로 책 공짜로 읽는 방법,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서평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험단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서평단도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평단은 서평 플러스 체험단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험단을 할 때 서비스나 제품을 공짜로 이용을 하잖아요. 서평단 같은 경우는 책을 공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서평단은 책, 도서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으면 끝나는가? 아니겠죠. 일반 체험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후기, 리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험단, 서평단 어떻게 보면은 같은 범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출판사가 서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서평 이벤트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평단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책을 공짜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기를 받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마케팅은 후기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기술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후기를 하나 더 모으는 것이 세일즈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를 받기 위해서 출판사는 서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후기를 써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책을 제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후기를 안 써주면 안 되잖아요. 즉, 사람 사이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방문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평 리뷰가 많은 사람에게 그 책을 제공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평단 이벤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평글을 어느 정도 적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위 노출도 시키면 더 가산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평 이벤트에도 조건이 있는가? 라고 하면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블로그 후기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점에서도 후기를 남겨주세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만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라는 출판사에서 서평을 신청하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에서 후기를 남기는 것이 다소 귀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점 후기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리뷰도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평 이벤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출판사 블로그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산북스가 있죠. 그리고 원앤원북스도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사 블로그에서 서평 모집글을 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공유글을 보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웃분들이 서평단 이벤트를 공유를 하면 그 공유글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서평 이벤트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메일 제안 온 것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별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제안이 왔다는 것은 출판사가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출판사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평단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첨 대락률이 높겠죠.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거의 99.9% 당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메일 제안이 오려면 블로그에 서평글이 10개 이상은 쌓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되면 출판사의 눈에 띄기 때문에 이메일 제안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평단 이벤트를 신청을 하는데 모든 서평단 이벤트를 다 신청을 해야 하나?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평 같은 경우는 일반 포스팅보다 포스팅하는 시간이 2배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효율성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주식 책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때마침 서평 제안이 주식책입니다. 그러면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인문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인문학 책을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서평단 제안 오는 게 인문학 책이 아니다. 그러면 서평단을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서평단 신청 제안이 오는 책 중에서 인문학 책이 있다면 그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서평단 제안이 오는 거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책이 왔을 때 서평단을 신청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블로그에 서평단 글을 적는 것도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도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책 리뷰를 계속 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도서 인플루언서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책을 제공받는 횟수가 일반 블로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평 적을 때 키포인트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평을 적으면 책의 저자, 그리고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평글을 적을 때는 나를 위해서 적으면 됩니다. 즉,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평을 작성하는 거죠. 서평을 저자를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습하고 적용하도록 서평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사업하는데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서평 리뷰를 100%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평은 저자를 소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장하는데 나를 위해서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서평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로그 서평단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